네, 오늘은 일단 저희가 사업할 때나 관계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의 7가지 원칙을 지켜서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대화에서는 상대방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를 할 때, 항상 저희가 사실 대화하는 것도 그냥 저희들이 얘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을 알고 대화를 할 때, 또 상대방이 내 얘기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관계십이 또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대화 7가지 원칙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이제 다른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유니스타즈에서 나온 처음에 그 저희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그 다이어리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먼저 오늘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저희는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청이죠. 훌륭한 청취자가 되기. 사실은 사업을 하시든지 누군가랑 친해지기 원하면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질문을 잘 던지고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청.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유산화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 얘기만 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반대로. 아, 이 사람은 내 얘기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냥 나한테 비즈니스를 전달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관심이 있으려고 하다가도 관심도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좋은 리스너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경청입니다. 이거 진짜로 잘하셔야 돼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내 고객이 될 수 있고 저와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된 두 번째 공감.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관심을 쏟는 존재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만나러 갔는데 내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를 사실은 그 상대방은 원해요. 그쵸? 내 얘기를 들어준,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내 관심 있는 거를 들어줘야지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 경청이 먼저 돼야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집중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력을 가지고 상황에 집중하기. 뭐냐면 대화하실 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행동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면서 사실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저분은 어떤 스타일이다. 예를 들면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막 어떤 습관적으로 나오는 행동 있잖아요. 저분은 좀 성격이 급하실 것 같다. 저분은 이렇게 차분하게 잘 듣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저런 성격을 가져가시겠구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심리학도 공부하고 대화의 기술 공부하고 이런 이유들이 나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집중을 해서 들어주실 때 상대방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밑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대화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아, 이분이 알아요. 아, 이 사람 내 얘기 안 듣고 있고 벌써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경청해 주시고, 아, 그러시군요. 공감해 주시고, 그분 눈에 집중해 주시면서 하는 거. 이것도 연습 필요하더라고. 어떨 때는 저도 이제 고객들이랑 얘기할 때 집중이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막 갑자기 막 어떤 다른 뭐 질문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래서 그 미팅할 때는 이 핸드폰을 뒤집어 놔요. 방해가 되니까 자꾸 이게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뒤집어 놓고 그분한테 온전히 1시간을 쓰고 2시간을 써요. 그래야지 그분도 더 자세한 얘기를 저한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굉장히 첫 번째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결하면서도 초점을 잘 맞추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기를 하러 가셨을 때 오늘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유산화 얘기를 A부터 Z까지 다 하실 수 없어요. 그죠? 오늘은 처음 만났어요. 아니면은 원래 아시던 사이예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일단 어떤 왔다 갔다 하신 게 뭐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요즘 힘드신 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 유사한 비즈니스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 이분이 잘 못 만나시는 분이다. 그러면 물론 짤막하게 하고 관심 있다 그러면 더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자주 만나시는 분이거나
분이라면서 관계식을 더 쌓을 수도 있고 이건 상황마다 먼저 판단할 수 있지.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만 일어나 줬으면 하고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얘기를 길게 할 것 같았는데 먼저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더 놀래서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얘기 길게 하고 이렇잖아요. 싫어하시고 딱 할 얘기하고 적당히 들어드리고 오시는 거죠. 네, 그게 그분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그분이 시간이 얼마나 있으세요? 오늘 한 시간 있으세요? 그럼 한 시간에 딱 얘기 끝내고 가시는 거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또 그래서 멋진 첫인상을 남기기 중요한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뭐 지금 카페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웬만하면 항상 화장도 좀 잘하고 가시고 이왕이면은 비즈니스 복장을 조금 단정하게, 항상 정장을 입고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하게. 제가 오늘도 이제 손님 잠깐 만나고 왔는데 갈 때도 제 원래 스타일은 청바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다니는 스타일, 화장도 안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바뀐 것은 잠깐 나갈 때도 화장하고 가고 옷을 좀 더 깔끔하게 입고 나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처럼 적어도 저한테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또 가다가 또 새로운 손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점을 강조할 때마다 이야기 들어주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 사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숫자, 뭐 얼마를 번다, 세부상, 통계 뭐 이런 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랬는데 그 비즈니스를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게 뭐 지금 그게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이건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어떤 가치가 부여된 일을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것들을 좋게 봐요. 사실은 이게요, 사장님 좋은데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 말에 꽂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 일에 가치가 있으면 그걸 더 높이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여러분이 자신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믿어요. 무슨 말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내가 컨택을 해서 오늘 했는데 오늘 이분이랑 같이 yes, maybe, no 중에 yes가 안 나올 수도 있고 maybe 안 나올 수도 있고 no가 나오실 수도 있죠. maybe나 no가 나오실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면 이것에 대한 전하는 마음으로서 편안하게 전하실 수 있고요. 아, 오늘 꼭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시거나 이분이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했던 말들이 생각을 날 때 연락을 주실 수 있거든요. 중요할 때는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진심을 듣고 얘기를 해서 나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관계 10일 동안 대화 예문이에요. 현실 점검이죠. 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현실 점검 이렇게 해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뭐 이제 카페를 찾아가시는 자영업 아니면 직장인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현재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드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어떠세요? 이거 카페에서 요즘 자영업이 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요즘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은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사실은 제가 이거 어렵게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차리게 된 건데 손님이 많이 없어서 걱정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든지 자신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하시는 비즈니스도 있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일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대학교 때 전공을 하거나 학과에서 공부를 해도 그거랑 연결돼서 70%뭐 이상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 20% 정도가 정말 전공에 대해서 연결돼서 일을 하고 대부분 80%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사장님 원하시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의 상황을 들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이 분야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사업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경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장님은 이 사업의 비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한 5년 보고 계세요? 10년 보고 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앞으로 트렌드랑 같이 가는 트렌드랑 롱런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건지. 사실 뭐 누구든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잠깐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서 길게 어느 정도 내가 5년에서 10년 정도 최소한 잡고 가야지. 그 이상도 더 원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일들도 많잖아요. 트렌드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뭐 브랜치가 그게 한참,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한국에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뭐라, 탕후루가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막 설탕 묻혀가지고 그런 거는 완전 유행 타는 아이템이잖아요. 솔직히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될 것 같은 비즈니스는 사실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런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 그런 거는 사실 반짝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유행이 도는 비즈니스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건강 같은 비즈니스는 계속 유행이랑 상관없이 점점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아픈 사람들은 예전보다 뭔가 과학적으로 발전한 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픈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사람들은 좋은 영양제를 찾으려고 바이러스는 더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상황에 맞춰서 롱런으로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면서 계속하게 이르실 것 같은데 물어보면 사장님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뭐 유행한다고 해서 한번 차려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뭐 어떤 지인의 추천에서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의 기준이 없이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돈의 여유가 되셔서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황이 다 거의 빚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거의 빚잔치 하시면서 그 자영업에 원래 투자금을 뽑으시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은 완전히 그때는 그냥 기본 정도 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금 뽑는 거지 그 이상부터가 순수익이거든요. 3년 동안 못 버티면 그냥 망하는 거죠. 빚만 날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사장님 경제적 상황이 만족하시냐, 어떠시냐고. 요즘 경제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 너무 어렵거든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미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한국의 상황은 지금 더 어렵다고 제가 느꼈어요. 이번에 가보고 나서 4년, 네 번째 그다음에 당신은 5년 후에 디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사장님은 5년 후에는 이 비즈니스 거 계속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실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질문 여기 나오는 거는 나중에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시면서도 부업, 영어로는 사이드 허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업이 있는데 현재 일 하고 계시면서 부업으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그런 일이 있으면 괜찮은 일 있으면 관심 있으시냐고 하면 보통 모든 사람들은 예스예요. 만약에 지금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하시면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조건 이렇게 대답을 해서 예스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소개할 수 있는 예스라고 하시면 그럼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며 돈도 벌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죠. 자유롭게 사람들은 구속받는 것보다는 자영업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사실은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렇게 막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아까 앞에 있던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으면서 또한 경쟁력까지 키우고 돈도 버실 수 있는. 근데 돈을 버실 수 있다는 게 연금적 소득을 만지실 수 있는 돈을 버실 수 있다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고 계시냐고. 아까 또 첫 번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사장님은 하고 싶으셨던 일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사장님 보니까 막 되게 열정적이고 그러신 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더 멋진 포부가 있으신 꿈이 크신 분 같은데 활동이 많으시고 바쁘게 많이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보통 그렇게 저희가 느끼죠.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봐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은 뭔가 꿈이 되게 크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시고 더 막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이나 이런 건 없으시냐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럼 여덟 번째로 시간적이나 수입적인 면으로 만족할 만한 조건이라면 사장님 혹시 새로운 수입을 또 창출해 보고 있진 않으세요? 요즘 투잡, 뜨리잡 시대잖아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시면 3번이랑 좀 연결되죠. 경제적 상황이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그러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면서 지금 하면서 부업으로도 할 수 있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8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만족할 조건으로 새로운 수입을 또 창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뭐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많은 큰 돈이 들진 않지만 훨씬 더 적은 돈이 들지만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 그 이상만큼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혹시나 있을 때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관심 없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리고 9번에 미래와 은퇴 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인데 사장님은 혹시 미래나 은퇴 후를 지금 준비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만약에 뭐 사장님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사실 미래와 은퇴를 많이 준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비즈니스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자연스럽게 꺼내실 수 있고 그다음에 10번째. 퇴근 후에도 주부도 할 수 있는 주부라면 퇴근 후에도 이제 이건 직장 생활이고 또 주부도 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이런 좋은 일인데 한번 참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해서 현실 점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해야지 비즈니스로 가질 수 있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끌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시면 그냥 제품 좋아 이 얘기만 하시면은 비즈니스로 안 가요, 사실은. 갈 게 물론 이제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럼 비즈니스로 갈까? 이게 좀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제품만 가지고서는 얘기를 하셨을 때는 사실은 이게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 점검을 꼭 해주셔야 돼요. 현실 점검에 관련된 질문. 그래서 현실 점검 또 그다음에 이제 현실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관심 있다. 그럼 사장님이 지금 당신 좋아하는 일에서 얼마나 시간을 할애해서 하실 수 있으시겠냐. 예를 들면 이거 부업으로 하시는데 뭐 3시간,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 뭐 이 정도 투자해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부업이지만 나중에 더 많은 인컴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사장님 자영업 차리신 것처럼 배우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하지만 시간을 조금씩 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다른 수입을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면서 아까 이건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분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면 아니면은 사장님한테 그분한테 얘기 드리는 거죠. 만약에 사장님이 상대방이 이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정말 좋아하고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음번에 저랑 약속 잡아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고 약속을 금방 잡는 거예요. 너무 길게 잡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또 핫버튼 찾는 거 계속 이제 현실적으로 핫버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가까운 지인한테도 하실 수 있는 말인데 5년 전과 지금 그리고 5년 후의 모습은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부한테 많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만약에 남편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그늘이 영원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남편은 직장에서 퇴직이나 실직 괜찮냐고. 제가 이번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친구들이 이제 벌써 40대 중후반 됐으니까 하는 말이 벌써부터 이제 남편이 50대 퇴직 준비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이 거예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해? 뭐를 뭐 어떻게 이거가 다 화두예요, 그냥. 대화의 화두. 그래서 요즘 내 주변에 보니까 내 아시는 누구 아빠도 그렇고 실직이나 퇴직 많이 하던데 그 아빠는 괜찮아요? 요즘 아빠 직장 괜찮아요? 요즘 제가 아시는 분 전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 다 뜨기잡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야, 괜찮아요 하면서 제 얘기를 해주시거나 주변 상황 얘기를 해줘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아이의 교육과 꿈을 위해서 서포트해줄 만한 준비가 괜찮게 돼 계시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아기가 이제 막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가 되고 싶은 게 나중에 꿈이 있을 텐데 교육하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꿈도 그렇고. 지금은 두 사람이 있었다가 아기가 한 개 생기고 두 명이 생기고 세 명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애기 기본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또 아이들이 대학 가야 진학해야 되고, 여러 가지 꿈도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런 거에 서포트 수지만 준비가 보통 직장인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헉헉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점검. 그 다음에 지금 회사 몇 년 정도 회사 다니지 몇 년 정도 더 다닐 것 같아? 모르죠.
지금 이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내일이라도 잘릴 수 있어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달 거야? 너 그럼 혹시 뭐 플랜 B 같은 거 준비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아이를 보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업이 과연 얼마? 이건 주부예요. 주부인데 일을 안 해. 지금 못 하고 있어. 아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 과연 그런 직업이 있고 그런 직장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면 해볼 의향이 있냐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건강적으로도 얘기 물어보실 수 있죠. 요즘 저기 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시는데 건강 어떠세요?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즘 건강은 어때?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 상태가 전보다 안 좋아졌어. 그럼 요즘 이렇게 얼굴이 좀 어디 아프세요?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뭐 특히 다크서클이나 부종이 심하거나 옛날보다 뭐 막 살이 많이 찌는 이런 분들한테는 물어보실 수 있죠. 근데 꼭 이러신 분도 있어요. 자기 통통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건강은 다 괜찮아. 사실은 똥배가 나오고 뱃살 찌는 것 자체가 염증의 창고가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자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요즘 몸 되게 찌뿌둥하고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 진짜 자고 일어나면 막 이게 저기 회복이 빨랐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 디톡스 하려고 그랬는데 너 혹시 해볼 생각 있어 같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는데 너도 해볼 생각이 서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하면 뭐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관심은 있을 거야.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네가 먼저 하고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하고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해보려면 나 혼자 하려니까 쉽지 않을 거야. 너 한번 같이 해볼래? 너도 혼자 그런 거 하기 쉽지 않잖아. 나랑 한번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하면은 오일 디톡스 쉽게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나 연금 준비 같은 거 어떻게 얼마나 해놓았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나 연금 준비.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거 어떻게 노후 준비 잘 해놓고 계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이야. 60대 더 가시면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65세 되면 은퇴하시는데 연금 많이 부어 놓으셨어요. 미국에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노후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도 미국 같은 상황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저기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하셨으면 저희가 텍스에서 이렇게 떼서 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사회에 머니가 나와요. 머니가 나와서 나중에 연금을 쓸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한국보다는 상황은 훨씬 더 낫더라고, 미국 상황이. 그랬는데 한국은 진짜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되게 열악해. 생각보다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금 준비를 얼마나 잘 해놓으셨냐.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나 여러 가지로 뭐 집도 부동산도 해놓으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놓으신 분들은 뭐 별로 준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염려가 안 되시겠죠. 근데 이제 아니신 분들 염려가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 그분이 현시점검 하실 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거로 터치하실 수도 있고 아이를 막 애지중지 하셔가지고 아이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건강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연금 그다음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너 공짜로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같은 거 가본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보셔서 이게 심지어 부업으로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 너 그렇다면 관심 있어? 이렇게 해보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에 연금 5천 불을 받는 일이 있으면 관심 있어? 연금 5천 불 아니라도 1,000불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관심 있어. 사실 현실적인 게 100만 원만 받아도 얼마나 좋을까 이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그렇더라고 상황이. 그 100만 원을 받는 일이 있다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 사실은 사람들은 빨리 일하고 그만하고 싶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이 지금 저희가 장수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20년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8, 90세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 100세, 120세까지 늘어나셨으니까 그럼 몇 살까지 일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살까지 일하고 싶은데 현실은 너는 그렇지만 상황이 우리가 근데 보니까 요즘 상황이 나도 내 마음은 한 50대까지 일하고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계속 장수 수명이 늘어나서 요즘에는 60대도 너무 젊으신 거고 7, 80대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때까지 뭐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고 막 그분이
엄청 이런 피부에 관심 있는 분이야. 그럼 화장품으로도 얘기했었어. 세포까지 침투하는 화장품 있는데 들어봤어? 그리고 뭐 아토피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염증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피부과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혹시 피부과 많이 가보셨냐고. 피부가 보니까 되게 많이 관심이 있으시고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산화 화장품 얘기해 주실 수 있고 지난 요번에 새로 나온 포스트바이오틱 되게 좋잖아요. 그런 거 염증성이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지 센시티브한 피부에 도움되고 그리고 또 월 1000불 5,000불씩.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직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근데 만약에 월 1,000불이라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너가 영업소득 나중에 받을 수 있다면 넌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 예. 그리고 뭐 5,000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분이 또 이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좀 더 이거를 이제 그분의 형편에 맞게 뭐 지금 직장을 다닌다. 그럼 보통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은 많이 주면 한 300만 원 주는 것 같아요. 보통 30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주면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네가 연금성 소득으로 따박따박, 응? 렌트비 들어오시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면 너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일 있으면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실 수 있죠?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몇 번이나 때까지 여행 가봤어?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실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제 친구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요번에 가서 많이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님이 요즘 다 친구들 부모님 중에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갖고 요즘 내 나이가 그렇더라. 부모님 벌써 일찍 돌아가신 나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젊으신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나이가 드시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모님이랑 너는 몇 번이나 여행 가봤어? 그러면서 그런 여유를 아니, 그렇게 지내본 적 있어? 난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의 자유를 갖고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서 부모님이랑 내가 부모님의 젊은 날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날에 같이 여행도 가시고 이렇게 지내시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직장 생활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유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너네 부모님은 어떻게 건강하셔? 내가 요즘에 부모님이 한 살에서 나이가 드시는 거 보고 또 아프신 부모님 있다 그러면 또 그렇다 보니까 더 빨리 하루라도 성공을 해서 효도를 하고 많이 뵙고 싶던데,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하고 사는 이유가 있어. 저 이렇게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보면 되게 좋아 보이고 사실 누구나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랬는데 너 그렇게 다니는 거 아무 때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이 100살에서 120살이라고 하는데 60 넘어서 너는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연금 충분히 마련해 놨어. 뭐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혹시 사장님 노동 수익이랑 권리 소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 꼭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노동수익이 뭔지, 권리소득이 뭔지, 자영업 하시는 분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노동수익 설명하실 줄 알아야 돼. 내가 시간과 나의 직업을 바꾸는 일이에요. 나의 경제. 예를 들면은 시간에 매여서 살 때만 지금 자영업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사장님이 문 닫으시면 그다음부터 돈 없죠. 그런데 권리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일하지 않아도 쉽게 얘기해서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연금 속으로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사장님은 이왕 돈을 버시는데 그런 소득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노동 수익으로만 살고 싶으세요? 근데 이때는 전문가 얘기를 꺼내시면 좋아요. 워런 버핏이라고 미국에서 최고의 투자가 아시죠? 그분이 잠자는 기간에도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것이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제가 그 명언을 보면서 되게 현타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내 월급이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내 몸은 계속 아프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권리소득이 딱 이해가 가면서 진짜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유산을 시작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드시는 영양제가 있냐고. 이거는 이제 건강적으로 접근하는. 혹시 현재 드시는 영양제 있으세요? 그러면 그 영양제 브랜드 체에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도 챙기면서 직업까지도 바꾸실 수 있고,
직업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의 미래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일이 혹시 있다 그러면 관심 있으시나요? 네. 현재 드시는 영양제, 그냥 내가 소비만 했던 어떤 소모품 같은 제품이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졌어? 다 똑같은 영양제라고 생각해. 건강해지고, 그 마트에서 장 봤던 똑같은 돈을 가지고 유산화해서 바꾸고, 좋은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내가 내 직업까지도 바꾸고, 그게 자녀한테 어떻게 돼요? 상속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양제 하나 바꾼, 저는 그래도 헬스팩이 저한테 그냥 영양제가 아닌 거예요. 제 직업을 바꾸고 제 삶을 바꾼 거예요. 헬스팩이. 저한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 챙기는 영양제 공짜로 돈 벌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들어볼래. 만약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앞에 있는 거랑 연결되는 건데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지금 혹시 영양제 챙겨 드시는 요즘 분들은 영양제는 웬만하면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왕이면 좋은 걸로 바꿔 먹고, 이렇게 인증받고 좋은 걸로, 가성비 좋은 걸로 바꿔 먹으면서, 효과도 보면서 돈까지 벌 수 있어. 근데 그 돈이, 뭐, 마트에서 장 보고 100분의 캐시백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직업도 바꿀 수 있고, 아이 교육도 시켜줄 수 있고, 심지어 유학까지도 보낼 수 있고, 그럴 만한 사이즈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바뀔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이라면 관심이 있으시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마트에서 장 보는 거, 이거 똑같이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거.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걸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 사업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답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네트워크에서는 저는 뭐 좋게 생각한다. 어떤 분은 아무 생각이 없다. 어떤 분은 뭐 주변에 안 좋은 사례들에서는 좋지 않겠다. 그러면 꼭 물어보시라죠.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셨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그 사장님은 누구 상대방은 뭐 때문에 그러세요? 꼭 물어보시고 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신 적은 그럼 있으시냐? 아니면 제품을 써보신 적은 있으시냐? 그럼 왜 써보셨냐? 그거는 뭐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뭐 아토미 제품 왜 치약 써보셨어요? 뭐 아메 치약 써보셨어요? 뭐 아메 제품 먹어보셨어요? 뭐 세제 써보셨어요? 왜 써보셨냐? 주변에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정리한 내용도 여기 지금 많이 담겼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일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공정한 수익을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큰 돈을 주고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것만큼 공정한 수익을 회사로부터 받고 있냐. 예를 들어서 브랜치를 차지고 지난번에 한국에 가니까 그 세탁소 여러 가지 브랜치 중에 어떤 뭐 무슨 클리너인가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떼가서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 공정하게 수입을 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만큼 수입도 조차 예를 들면 보통은 딱 브랜드는 정해진 게 있잖아요. 뭐 20%면 20%, 30%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진도 늘어나요. 저희는 투자 비즈니스 늘어가면 마진 늘어나는 거 아시죠?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어떠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까지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부. 주부 같은 경우에는 부업이나 알바로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더 버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남편 눈치 안 보고 주부인데 1,000불 정도 부모님한테 드리거나 너를 위해 혹시 쓰고 싶진 않으신지. 네, 당연히 그렇죠. 주부. 그다음에 지금 남편 수입으로는 생활하기 괜찮냐. 그다음에 당신은 나중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사장님은 뭐 이루고 꿈이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왜요, 사장님? 사람이 누구나 꿈꾸는 거는 좋은 거잖아. 예전에 혹시 어떤 거 되고 싶다 이런 꿈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시다 보면 또 그 사람 사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하고 싶거든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저런 꿈을 갖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싶은 일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경기 요즘 안 좋은데 플랜 B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시냐고. 투잡, 뜨리잡 하시면서 지금 일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그렇지만 뭐 투자금 같은 거 많이 들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먹던 그 영양제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거절 극복에 대한 사례도 얘기하면 모든 제안에는 사람들 거절할 수 있음을 처음부터 인지하셔야 돼요. 거절하셔도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이러시지 말고 그거는 타이밍이 아직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뭐 사실 관심이 없었죠, 저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요.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유산을 소개했을 때 그냥 뭐 디톡스 얘기하시길래 디톡스나 한번 해볼까 이 정도로 생각했지 이걸 사업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거절에 대한 방법은 똑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줘. 지난주에 배웠죠? 그냥 방어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막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게 뭐 네트워크 했더니 뭐 주변에 있는 사람 안 좋은 경우 있더라. 그러면 공감해 주시고 그러셨냐고 저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제품을 써보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케이스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먼저 거절할 수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어떤 이유로도 거절하게 된 이유를 반드시 질문해서 물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절이 종종 그들에게는 유산화가 필요한 이유를 반증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거절을 하셨는데 지난번 얘기 드렸죠. 이게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거절에 대한 다양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나중에 참조를 하셔서 다음 시간 이제 더 저희가 자세한 상황 지난주에 대충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대화에 대한 거랑 현실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화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를 저희가 중요시하지 않았던 점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제품이나 이런 거 포커스만.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업을 전달할 때 그 대화의 기술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공감해 주는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사실은 별말 안 했는데도 그분의 자세를 보고 이왕이면 저분한테 먹어야겠다. 이왕이면 저분이랑 사업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게 다 어떤 대화의 기술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감, 예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배웠습니다.